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최고의 로또 아파트, 마지막 남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위례 A1-5블록, 위례 A1-12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완벽하게 분석했죠? 네, 108페이지를 오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니까 주의사항도 있고 당첨이 되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도 계산해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 세대원 모두가 가능합니다. 단 얼마나 무주택으로 오래 열심히 계속 쭉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입지 및 주변 시세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여긴 북위례고요. 위례는 서울, 송파, 그리고 하남, 한 곳은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송파입니다. 북위례 가장 입지가 좋고요. 여기가 A1-12블록이고요. 여기가 A1-5블록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반영됐죠. 33평 6억 8천, 33평 6억 7천. 5블록을 보면 바로 위에 거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거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2블록도 보면 위쪽에 거원 초등학교, 거원 중학교가 있죠. 밑에 호수공원도 있어서 녹지랑 초품화랑 둘 다 갖춘 아파트네요. 네, 밥 먹고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가 상권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104역이라고 해서 트램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건 길이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착공하고 지나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2블록과 5블록은 교통, 그리고 학군, 상권, 호수공원, 녹지 모두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좋겠네요. 네. 시세를 보시면 이 위쪽은 지금 24평이 8억, 25평이 8억 5천인데 지금 이건 구축입니다. 20년이 넘었고요. 밑에 신축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3평이 14억 4천, 여기 22평이 9억 5천. 그래서 여기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은 신축임을 더 감안을 하면 15억 정도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8억 5천 정도 되죠. 로또 아파트입니다. 다른 교통 호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송파니까 서울입니다. 금방 강남으로 가고요. 차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서울 입성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설레는 곳이죠. 그래서 청약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민간 분양을 많이 알고 계신데 공공 분양은 좀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민간 분양은 이제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점을 많이 하죠.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해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면 당첨 확률이 높고 또 추첨도 있습니다. 큰 평수는 추첨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8호 초과이면 50%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차이점 뭐냐면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처분서약하면.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이제 LH나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주택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분양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공급은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있어요. 너무 많이 버시거나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60제곱미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6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돈이 엄청 많든 재산이 엄청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특별 공급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또 따집니다. 이건 차이점이 무주택자 세대주도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분만. 네, 세대원 중에 한 분만 하셔야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에 대해서 보시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주, 세대원 1명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특공은 재당첨 기간에 상관없이 특공 당첨 이력이 아예 없으셔야 돼요. 네, 이번에 특공으로 당첨되면 평생 영영 다시 특공을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기준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도 짚어보시죠. 5블럭이랑 12블럭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만 청약 가능합니다.
네. 한 개의 단지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동시에 청약 가능하고요. 당첨이 되면 입주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돼요. 요거 세대 구성원 모두요. 네. 전매 제한 10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팔 수가 없고 무조건 들어가서 5년 동안 사셔야 됩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 네. 뭐 2년 살다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거 안 됩니다. 쭉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쭉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할 때 전세를 맞추고 잔금을 치러야지 라고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 더 보면 부기등기로 요 전매 제한이랑 5년 거주 요건을 표시해야 된다고 해요. 네, 등기에도 그게 나오겠네요. 네. 공급 비율 보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11월 19일 기준으로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있습니다. 해당이라고 적힌 게 서울이죠. 서울의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도권 50%를 배정했습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이 해당 지역이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하루만 살았다, 뭐 2년 못 채웠다 하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 50%로 되겠죠. 참고해야 될 사항은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이 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와 다시 경쟁함. 서울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수도권에서 다시 경쟁하는 패자 부활전이 된다는 거죠. 네. 배정 세대수를 보시죠. 저번 발표에서 생애 최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주택이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친 걸 보게 되면 특별 공급이 대부분입니다. 85%를 차지하고 일반 공급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공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공을 보셔야죠.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신혼부부 특공이 30%,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25%, 그리고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순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공급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함. 네, 무주택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으셔야 되고요. 합가 세대인데 부모님 무주택 기간은 3년이고 나는 5년이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은 3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준이 만 30세가 되는 기준입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으로 쭉 있어야지 점수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만 30세가 되기 전에 일찍 결혼했다라고 하면 본인 신고일이 등재된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의 120%입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되고 본인 세대가 3인이다, 4인이다, 5인이다 하시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뒤에 9인까지 나오니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본인이 3인 이하다, 그리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를 넣겠다 하면 1년에는 6,700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산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죠.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 토지와 건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간략히 짚어보시죠. 다자녀 특공입니다. 다자녀는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게 동일 점수가 나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시청자의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하는데 점수를 보면 미성년이 5명 이상이면 40점, 4명 이상이면 35점 되고요.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점, 5년에서 10년이면 15점,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의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면서 한 도시에서 쭉
사셔야지 점수가 높은 거죠. 네. 두 번째로 노부모 부양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세대 원 할 수가 없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계속이죠, 이것도. 네.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합니다. 네.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본인 기간이 7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고요. 한부모 가족도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시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고,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가 2순위가 됩니다. 생애 최초를 보시죠. 이게 비율이 늘어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여기도 동일하게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입니다. 이름답죠. 근데 좀 특이사항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청약이 안 돼요. 네. 부부 모두 생애 최초여야 됩니다. 여기 이 특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반 공급 보시죠. 이게 쭉 읽어.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네. 세대주일 것,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전원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돼요. 네. 2순위는요? 1순위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청약저축 아니면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의 하남. 2순위 의미가 없겠죠. 네. 당첨자 선정 순서가 나오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만 30세가 된 날부터 점수가 계산됩니다. 월 10만 원씩 납입 개월 수를 곱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월 10만 원씩 따박따박 낸 사람이 당첨 가시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30세부터니까 한 50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월 5만 원 내었다 라고 하면 지금은 한 70 정도 되셔야 되고요. 2만 원씩 넣었다 하면 이제 네, 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죠. 이게 후무장입니다. 벌써 지어지고 있고요.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입주는 내년 8월입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20%가 내년 5월달, 잔금은 40%, 내년 8월달입니다.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얼마나 최소로 필요한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70 타입으로 볼게요. 5억 6천이 가장 비싼데 계약금은 20%니까 1억 1천이 필요하죠. 요건 당장 있어야 됩니다. 현금에.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고요. 잔금은 40%니까 계약금 1억 1천을 내고 5억 6천에서 1억 1천 냈으니까 4억 5천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세를 넣으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전세는 절대 안 됩니다. 실입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KB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40% 나옵니다. 투기 과열 시구니까. 그럼 KB시세가 얼마가 나오냐?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9억일 때는 3억 6천, 11억일 때는 4억이 나오고요. 13억일 때는 4억 4천이 나옵니다. 이거는 9억까지는 40%가 나오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계약금 1억 천이 냈고 그 다음에 잔금은 5억 6천에서 계약금 1억 천을 냈고 4억 5천이 필요하니까 잔금을 중도금 대출과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9억일 때는 3억 6천이 나오니까 0.9억이 더 필요하고 13억이 계산되면 4억 4천이니까 4억 5천에서 4억 4천을 빼면 0.1억 천만이 듭니다. 그래서 맥스로 해도 2억이면 된다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득세는 1.1%겠죠. 그러면
한 6, 700 정도 될 거고요. 확장비는 2, 300입니다. 엄청 싸죠. 그래서 취득세랑 확장비를 합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후불이자 해봤자 뭐 1,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은행에서 15억 이상 감정평가하면 어떡하지? 15억 이상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리 비싸더라도 15억 이상 감정을 할 확률은 낮습니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 하면 84 타입을 넣지 말고 이런 좀 낮은 타입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 타입 보시죠. 6억 7천, 가장 비싼 게 6억 7천인데 여기도 계약금 20% 하면 1억 3,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중도금 20%는 대출로 실행되고 잔금은 40%니까 6억 7천에서 1억 3,400을 빼면 5억 3,6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KB 시세가 되면 40%가 나오니까 13억일 때는 4억 4천, 14억일 때는 4억 6천, 14억 9천일 경우는 4억 8천 정도가 나와요. 6억 7천에서 계약금 1억 3,400 냈고, 그러면 나머지가 5억 3,600이 필요하니까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실행한 거랑 같이 합쳐서 4억 4천이 나온다 라고 하면 1억이 더 필요하고, 4억 8천이 나온다 라고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계약금 1억 3,400에 0.6억이나 1억 사이로 나올 거니까 2억에서 2억 4천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금액만,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니까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와 구조 보시겠습니다. 5블록입니다.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색깔도 없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보통 남쪽을 표시하는데 특이하네요. 네,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단지 배치도가 참 헛방이죠. 이쪽 앞쪽은 조망이 나오겠지만 여기 뒤쪽은 그냥 앞에 단지만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성냥갑 아파트가 됩니다. 민간 분양으로 지으면 이제 조망을 잘 나오게 하려고 보통 요즘 이렇게 잘 안 짓잖아요. 그렇죠. 이게 V자로 해서 남동향 뽑아서 조망이 싹싹 나오게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이래서 공공분양이라는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타입 보시죠. 66A인데 3베이고 이쪽 침실리는 이제 북향 쪽으로 가겠죠. 70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이제 전면동에 빠지는 호수들이 있어서 앞쪽 12동이나 13동은 조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클래식한 버전인데 민간 분양 아파트라면 이렇게 안 지었겠죠. 70B, 70C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확장 면적을 표시 안 한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60% 이상 준공이 끝나서 후분양하는 아파트라서 비확장을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확장으로만 평면을 뽑았어요. 또 70D, 75A도 동일하게 3베이 마통풍 구조고 침실은 북쪽으로 향하게 되고, 주방이랑 거실이 조금 틀어져 있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B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형이네요. 이 구조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팬트리 앞쪽 이쪽이 약간 이제 복도식이 됐죠. 복도식. 네, 이쪽 공간이 복도식이 돼버리겠네요. 80A도 동일하고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3베이의 마통풍 구조인데 주방하고 거실이 약간 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802도 아까 본 타워형 구조랑 동일하고 이쪽이 좀 별로네요.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네. A부터 F까지 나오네요. 근데 공공부장은 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형만 선택하고 타입은 복불복이죠. 84A도 3베이로 나왔네요. 84A는 보통 이렇게 안 뽑는데 네, 그냥 뭐 전부 좀 이렇습니다. 84B는 타워형. 12블록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그래도 색깔도 표시했고 남쪽으로 좀 했습니다. 좀 만드는 분들이 성의가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역시나 단지 배치는 정남향이죠. 정남향으로 그냥 쭉쭉 했기 때문에 이쪽 저층은 앞에 아파트를 바라보고 여기 저층도 앞에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조망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3베이의 맞동풍, 침실은 북향으로 가는 74B 드디어 4베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이건 거실이랑 주방이 심하게 틀어져 있네요. 그죠? 아, 그렇네요. 네, 심하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거실하고 주방이 좀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네, 심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74C도 아까 본 3베이 구조고요. 74D도 4베이인데 좀 크게 틀어져 있고 이게 나중에 어느 타입에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84A가 드디어 4베이의 판사형 구조에 주방이랑 거실이랑 똑바로 된 쫙 바른 예,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구조만 보실 거면 12블록의 84A나 B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타입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쉽네요. 12블록에 84를 넣어야죠. C에도 타워형이 있네요. 근데 여기도는 구조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들어와서 예, 거실, 주방 같이 쓰고 여기 침실. 네, 일반적인 민간 부장 아파트의 구조죠. 네. 네, 오늘 송파 위례에 있는 마지막 로또 공공부장 아파트 알아봤습니다. 입지가 좋고 시세 차익이 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청약홈에 자세히 문의하셔서 조건 한번 자세히 따져보세요. 네, 무주택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유주택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나 아니면 친구분이나 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청약 통장 월 10만 원씩 따박따박 넣었다 라고 하면 전화 주세요. 전화해서 이거 무조건 넣어라, 특공 해당되면 특공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린 봄날이었습니다.